안녕하세요.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 14번째 에필로그입니다. 책 리뷰를 기다리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전시 소개를 연이어서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는데요. 전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전시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시회 소개를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 14번째 에필로그의 제목은 황홀한 기억으로 지어봤어요. 오늘 소개할 5편의 전시가 각각 너무나 의미 있고 저에게 황홀한 기억이었거든요. 소개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도 전시를 볼 때 기억들이 떠올라서 너무 뭉클하고 행복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전시는 콰야의 태도에 관하여, 이규태 작가의 순간의 기억, 샤갈 특별전 샤갈 앤 더 바이블, 메리코스의 빛을 담은 회화, 사울레이터의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 이렇게 5편의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시는 콰야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입니다. 여러분, 혹시 잔나비 좋아하시나요? 저는 잔나비의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잔나비 2집 전설 앨범의 앨범 커버 재킷의 그림을 통해 알게 된 작가가 있어요. 이 그림인데요. 바로 91년생 젊은 작가 콰야입니다. 콰야라는 이름은 밤을 지나는 시간 과야와 조용한 탐색 콰이어트 퀘스트의 머리 글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콰야 작가는 상명대학교에서 의류 디자인을 전공하고 앨범 커버 및 여러 상업 프로젝트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아카데믹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죠. 콰야 작가의 그림은 쓸쓸하고 몽환적인 작품을 많이 그렸는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 보여준 건 사랑스럽고 조금 쓸쓸하지만 아기자기한 관계 속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기리구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이번 전시 태도에 관하여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 그림을 그려온 그의 작업들이 동심을 입고 소개되었죠. 저는 이번에 이렇게 도록을 구매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아무나 맞아라, 쉿, 반딧불이 아래에서 무지개 잡기, 힐끔힐끔처럼 제목도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저에게 어린 시절은 깨어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지만 반드시 스스로 통과해야만 하는 시절로 기억돼요. 나의 세계, 또래 집단과의 관계, 어린 감성의 고독을 대면하는 최초의 시절이기도 하죠. 이 시간을 지나가며 나를 성장시키고 보호해주는 건 상상력인데요. 전시 속에는 상상과 몽상 속에 위로를 받고 자라가는 소년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지켜주는 아이들, 서로를 겨냥하기도 하고 턱을 개고 몽상에 잠기고 책을 만나고 별을 바라봅니다. 콰야 작가가 구현한 어린 소년의 세계 속에 초대되어 몽글몽글해진 마음으로 전시장을 나왔는데요. 이 전시 속에 고양이와 책, 어린 시절의 향수가 가득해서 보는 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렇게 전시도록도 도착을 했는데요. 불안하고 몽글몽글했던 어린 시절의 향수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콰야의 전시 태도에 관하여. 전시는 신사동 이기리구 갤러리에서 1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전시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행복한 꿈을 꾸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전시는 알부스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이규태 작가의 개인전 순간의 기억입니다. 도시의 네온 사인과 불빛, 물결에 반짝이는 윤슬, 초록의 살랑거림과 일상과 여행의 공간 속에 스며있는 사람들. 이규태 작가의 그림을 보는 순간 그 장소 속에 들어간 듯 환상을 느끼게 합니다. 이규태 작가는 대학에서 영상원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습니다. 그림,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책 표지 작업 등으로 다양하게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젊은 작가죠. 이번 전시를 보면서 떠오른 단어는 빛과 환상이었어요. 이규태 작가는 자신이 발견한 세계 속으로 순식간에 관객을 초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상상의 범주 밖의 것을 목격했을 때 그게 중요한 소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처럼 순간의 기억을 포착하고 기록하고 작품에 담죠. 여러분은 용돈을 어디다 많이 쓰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거의 저희 한 달에 정해놓은 용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시도록과 사진집을 사는데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번에 제인이라는 이규태 작가님 화집이고요. 또 이거는 이번 전시 도록을 이렇게 두 권이 이렇게 묶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규태 작가님의 도록과 화집을 구매를 했지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안 샀으면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날 전시 다니면서도 카페에서 계속 볼 때부터 엄청 뭉클하고 행복했는데 요즘에도 계속 꺼내볼 때마다 되게 이 장소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너무 좋거든요. 이규태 작가는 자신이 발견한 세계 속으로 순식간에 관객을 초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상상의 범주 밖의 것을 목격했을 때 그게 중요한 소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처럼 순간의 기억을 포착하고 기록하고 작품에 담죠. 카메라 렌즈나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노을, 햇빛의 반짝임, 도시의 네온사인 등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햇빛이 반짝이는 느낌들을 색연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저 포스터도 있어요. 저희 집 냉장고에 이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네, 이게 있고 또 도시의 불빛을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을 정말 잘 표현하시죠. 너무너무 정말 문자 그대로 반짝이는 그림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순간의 기억인데요. 얇은 스케치 종이 위에 기억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현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때 이따금 멈춰서게 만드는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그리는 거죠. 익숙한 장소에서 느낀 낯선 감정은 장소, 기억의 장면들이 됩니다. 전시를 통해 색연필이라는 도구로 그려낸 따뜻하고 서정적인 그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과 장소,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전시들을 제법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여행지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전시였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준비하면서 이런 전시가 하나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김보희 작가님 전시였어요. 이거는 오른쪽 아이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순간을 포착하는 감각이 탁월한 일러스트레이터 이규태 작가의 순간의 기억들. 전시는 2월 20일까지 알부스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시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파스텔 톤으로 담아낸 서정적인 기억입니다. 세 번째 전시는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샤갈 특별전 샤갈 앤 더 바이블입니다. 1930년 화상 볼라르의 의뢰로 샤갈은 성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1931년에 예루살렘에 방문해 3달간 머물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오죠. 이것은 그의 예술 세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45여점의 괴슈 연작을 완성하고 25년에 걸친 작업 끝에 1956년 테리아드 출판사의 예술 매거진 베로브 33-34호 성서 더 바이블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이 작업은 향후 니스의 국립 마르크 샤갈 미술관 건립으로 이어집니다.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샤갈 특별전 샤갈 앤 더 바이블은 샤갈의 성서적 모티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전시입니다. 4m에 다다르는 대형 테피스트리 2점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개된 작품이죠. 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소재들을 알고 전시를 관람하면 훨씬 친근하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의 작품 속에는 어머니, 유대인, 꽃다발, 송아지, 생선, 그리고 수탉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으로 그의 평생의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기둥의 역할을 한 어머니,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의 작품 속의 꽃다발은 환희와 기쁨을, 송아지와 바이올린은 유대교라는 모티프를,
생선은 청어 창고에서 일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수탉은 남성의 정열을 상징합니다. 샤갈은 1887년 러시아 제국의 도시였던 비테스크의 독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비테스크는 차별과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을 모아놓은 유대인 마을입니다. 그의 본명은 모이세 샤갈.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심했으므로 프랑스식 이름 마르크 샤갈로 개명하고 파리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1930년에 화상 볼라르의 의뢰로 성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의 예술 세계에 매우 주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샤갈의 메시지가 주는 주요 키워드는 사랑과 희망입니다. 그는 1915년 벨라 로젠펠트와 결혼합니다. 지고지순했던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샤갈의 작품을 좋아하게 된 계기 중 하나도 이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전쟁 같은 세월을 통과하면서도 평생 자신의 작업을 성실하게 이어가며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던 그의 인생을 너무 존경하게 되며 저는 샤갈의 작품을 좋아하게 되었던 게 기억이 나요. 샤갈은 1922년 동료 예술가들과의 갈등으로 조국을 영구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1923년 36, 가족과 함께 베를린을 거쳐 파리에 정착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술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아예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 모른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이번 전시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성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조금 난해하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도슨트도 잘 해놓았고 실제 도슨트 감상을 들으면 굉장히 풍부하게 들을 수 있으니 도슨트 시간에 맞춰서 전시회 가시는 것도 참고하세요. 저는 정우철 도슨트의 도슨팅을 좋아해서 일부러 시간에 맞춰서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샤갈은 성서라는 주제를 통해 성서적 메시지와 자신의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그가 살아낸 동시대의 삶이 녹아 있어요. 유대인으로서의 삶, 경계인으로서의 삶,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유대인 학살은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해방되는 유대인들을 은유로 표현합니다. 그는 성서 속 모티프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정체성과 결합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창작합니다. 만약 모든 삶이 불가피하게 끝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그것을 우리 삶으로 물들여야 합니다. 예술과 삶에서 이룰 수 있는 완벽함은 성서에서 나옵니다. 평생 소수인으로 이방인으로 살며 차별과 핍박을 견디면서도 마음에 품은 모티프를 연료 삼아 하루하루 작업을 이어간 샤갈. 전시를 보며 성서를 모티프로 105점의 작품을 만들어가며 성서적 메시지와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해간 샤갈의 긴 시간들을 짐작해보게 되더라고요. 크리스찬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은 무거워도 샤갈의 인생은 풍요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가족과 영원한 소망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을 테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속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좀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많이 공감하고 느끼거든요. 샤갈의 풍부한 아름다움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닐까요? 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린 마지막 그림의 제목은 또 다른 빛을 향하여입니다. 그림 속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를 향해 천사가 환대의 팔을 뻗고 있죠. 그가 그리는 캔버스 속에는 환희의 꽃다발을 품에 안은 여인이 있습니다. 샤갈의 인생과 내면의 세계를 압축한 듯한 그림이라 무척 아름답죠? 저는 샤갈의 마음을 기억하며 2022년을 성실히 달려가고 싶어서 그의 예술 세계에 큰 축이 되는 성서 더 바이블의 표지와 생애 마지막에 그린 또 다른 빛을 향하여 포스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샤갈 앤 더 바이블 도록도 구매를 했어요. 100세 가까운 긴 인생을 살며
평생 성실하게 작업을 이어간 사랑과 희망의 작가 샤갈. 2022년은 샤갈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샤갈은 그림도 잘 그렸지만 글도 정말 잘 썼던 사람인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그의 아름다운 시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글을 써온 시간의 순서대로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전시를 돌면서 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신이시여, 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날이 밝기 전에 제 눈을 감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하늘과 땅 위에 당신을 위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 것입니다. 샤갈 특별전은 4월 10일까지 삼성동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시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평생에 걸쳐 사랑과 희망을 얘기한 아름다운 화가의 여정입니다. 네 번째 전시는 메리코스의 빛을 담은 회화입니다. 메리코스는 1945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출신의 작가입니다. 196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작가죠. 60년 동안 빛을 주제로 회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변형 캔버스, 조각, 라이트박스, 유리 마이크로스피어, 아크릴 조각, 점토 등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 빛을 표현해왔죠. 저는 빛을 주제로 한 이야기와 그림을 수집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번 전시를 무척 설레며 기다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0년대 중반 초기부터 2021년 최신작까지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대표작 34점을 출품했습니다. 총 5개의 전시실에서 그녀의 작업의 변혁기마다 달라진 빛을 담아냅니다. 제1전시실 휜벽 시리즈, 제2전시실 색채 시리즈와 아치 시리즈, 제4전시실 빛 회화 라이트박스 작업, 제5전시실 검은빛 시리즈, 제6전시실 검은흙 시리즈, 이렇게 5개의 전시실에서 그녀의 작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메리코스의 빛의 변혁기는 무엇을 기점으로 달라졌을까요? 1960년, 70년대 초기 작품인 휜벽 시리즈에서는 흰색 안료와 유리 마이크로스피어로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해 빛을 담아냅니다. 유리 마이크로스피어는 표지판과 고속도로 차선에 사용되는 산업재료라고 해요. 이 전시실에선 휜벽 시리즈라는 제목 그대로 휜 벽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미묘하게 색감과 질감이 바뀌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 전시의 다양한 빛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얀 벽으로 시작된 그녀의 빛에 관한 연구는 제2전시실의 색채 시리즈와 아치 시리즈에서 변화를 맞이합니다. 빨강, 노랑, 파랑의 색채 연구와 이 삼원색을 흰색과 검정의 테두리 안에 가두며 그녀의 변주가 시작되죠. 관객은 이 과정을 통해 색이 빛으로 만들어지는 작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원색들은 휜 빛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전시장을 걷다 보면 검은색 아크릴 물감과 유리 마이크로스피어의 혼합 속에 반짝이는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워요. 빛과 어두움은 항상 공존하잖아요. 제5 전시실 검은빛 시리즈를 통해 밤하늘의 별빛 같은 아름다운 검은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6 전시실에서는 검은흙 시리즈를 만날 수 있는데요. 메리코스는 본인의 집 근처 언덕에 위치한 그 암석의 표면을 석고로 본뜨고 다시 점토로 이렇게 찍어낸 다음에 가마에 구워서 광택을 내서 작업을 했다고 해요. 내가 딛고선 대지 위에도 따뜻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6개의 테마로 그녀의 빛에 대한 작업이 어떤 변주를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던 날이에요. 이게 지금 돌아보면 2021년 최악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전시 보러 갈 상황이 아니다 이러면서 전시를 취소했다가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예약을 하고 다녀왔어요. 이때 되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전시장을 이렇게 향했었는데 빛의 소재로 이렇게 다채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경이롭게 느껴지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우주적인 아름다움처럼 느껴졌고 제 마음속의 먼지를 다 털어도 될 것처럼 광대하게 다가왔습니다. 공간이 있는 곳에는 시간이 있다. 메리코스가 한 말인데요. 메리코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빛은 내내 그녀의 인생을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60년의 작업이 5개의 공간에서 각각의 변환점을 담고 있지요. 반짝이는 빛과 먼지 같은 어두움과 침묵과 찰나의 반짝임 속에서 저마다의 시간을 담고 우주처럼 방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 전시는 2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전시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60년의 시간 동안 빛의 변주가 담아낸 우주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마지막 전시는 사울레이터의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2권의 사울레이터의 책들인데요. 하나는 이번 전시 도록이었고 또 한 권은 이렇게 윌북에서 번역 출간된 포레버 사울레이터, 영원히 사울레이터라는 책입니다. 이 2권이 사울레이터의 인생의 흐름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울레이터의 글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2권 다 저한테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열화당에서 출간된 게 있는데 그 책도 조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울레이터를 좋아해서 소장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전시 도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사고 나서는 너무 잘 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울레이터가 쓴 글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2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 전시는 사울레이터의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입니다. 195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 캐롤의 감각적인 영상미를 기억하시나요? 극중인물 테레즈는 늘 카메라를 손에 들고 다니며 주변을 필름에 담습니다. 영화를 관통하는 원색적인 미술과 서정적인 촬영은 이 작품을 인생영화라고 말하는 많은 매니아들을 탄생시켰죠. 그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영상미는 사울레이터를 향한 토드 헤인즈 감독의 헌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사울레이터의 수식어 중 하나가 되었어요. 영화 캐롤에 많은 영향을 준 사진작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울레이터의 전시를 찾으며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피크닉 전시관과 영화관에서 사울레이터의 전시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사울은 1923년 피츠버그의 독실한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 2013년에 사망했습니다. 유대교에 진학해 랍비가 되길 바랐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학교에 진학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고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는 사울을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죠. 이렇게 뉴욕은 한 젊은 예술가가 가족과 등지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간 곳이 됩니다. 사울은 60년 동안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1940년대 그는 가족과 등지고 뉴욕으로 와서 그리니치 빌리지를 거쳐 이스트 빌리지에 정착하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립니다. 35mm의 라이카로 주변의 거리 풍경을 담아냅니다. 이 즈음에 사진이 생계 수단뿐 아니라 창작을 위한 하나의 매체가 될 가능성을 느끼기도 하죠. 사울은 뚜렷한 주제의식이나 메시지를 담기보다는 도시의 풍경을 담아냅니다. 이번 전시를 보며 사울의 인생의 주요 키워드들을 4개 정도로 정리해 보았어요. 그의 여동생 데보라, 컬러 사진, 유서 깊은 패션 잡지 하퍼스 바자, 사울레이터의 연인 솜스 벤트리입니다.
초기 흑백 사진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여성은 사울의 여동생 데보라입니다. 데보라는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유일하게 마음이 맞았던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20대부터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보호시설로 돌아가며 결국 사울과도 연락이 끊깁니다. 사울이 죽은 후 데보라를 묘사한 100여 점의 그림이 발견되며 그가 평생 애틋한 마음으로 동생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컬러 사진의 시대가 열린 건 1970년대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1940년대부터 컬러 필름을 사용합니다. 시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컬러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들은 인화되지 않은 채로 보관되다가 2006년 예술서적 출판사 슈타드리 편의 얼리 컬러에서 사울 레이터의 초기 컬러 사진을 정리하고 복원합니다. 이 책을 계기로 대중에게 잊혀졌던 사울은 재평가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유명해지기까지 60년이 걸린 거예요. 그 60년 동안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작업을 이어간 겁니다. 모호함과 사색적인 분위기의 그의 사진 속에는 20세기 중반 문화의 황금기를 지나는 뉴욕이 담겨 있습니다. 흩날리는 눈, 뿌연 연기와 비에 젖은 유리창처럼 무언가를 통해서 찍기를 좋아했던 사울의 사진은 몽환적인 그림처럼 신비스럽고 아름답습니다. 1958년 유서 깊은 패션 잡지 하퍼스 바자의 신인 미술 감독으로 발탁된 헨리 올프가 첫 호의 시를 사진을 사울 레이터에게 의뢰하며 사울의 패션 사진 경력이 시작됩니다. 제품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해야 하는 잡지의 상업적 특성 속에서도 사울은 자신만의 자유로운 시각을 잘 담아냅니다. 단순한 패션 사진이 아닌 예술 사진의 영역으로 확대시키죠. 화가이자 모델인 솜스 벤트리는 사울 레이터의 연인입니다. 1950년대 작가와 모델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줍니다. 사울은 그녀가 모델로서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광고에 기용했고, 그녀는 사울이 크게 주목받지 못할 때부터 그의 예술성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전시를 보면 데보라와 솜스의 사진이 정말 감각적이면서도 생동감 있고 반짝거린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울 레이터의 애정과 마음이 잘 담겨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전시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는 잉마르 베르만이 만든 복명의 영화로부터 따온 제목이라고 합니다. 전시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사울이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과정을 만나볼 수 있어요. 책을 소장하는 게 좋다. 그림을 감상하는 게 좋다.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좋아서 내게 마음 써주는 이에게 나도 마음을 준다. 내게는 이것이 성공보다 중요했다. 사울은 아버지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평생 의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사울은 자신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시대에 비껴가는 스타일로 60년 넘게 자신의 작업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유명해진 후에도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았고요. 무언가에 부응해야 한다거나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유형은 아니었죠. 저는 그의 작품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번 전시와 다큐멘터리를 보며 그의 삶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좁은 아파트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것도 너무 좋았고, 매일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걸으며 사진을 찍은 것도, 정말 긴 시간 대중에게 주목받지 못하면서도 자신만의 감각적인 스타일을 밀고 나가는 것도, 사랑하는 여동생과 연인, 고양이와 마을의 모습을 아름답고 감각적으로 담아낸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당대에 주목받던 유대인 사진가들을 참고하거나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의 결과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이번 전시의 소형 팜플렛들인데요. 이게 전시, 이게 영화입니다. 피크닉 시네마에서 사울 레이터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뉴욕 이스트 빌리지의 작고 오래된 그의 집을 정리하며 길을 걸으며 촬영한 그와의 인터뷰로 구성됩니다. 13개의 테마로 그의 삶과 예술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는데요. 날카로운 그의 눈빛과 투명스럽지만 정확한 그의 생각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의 무심함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성품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울레이터의 세계를 만들었을 거예요. 전시를 보면 아름답고 몽환적이고 숙연해집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진을 찍었기에 아직 인화되지 않은 그의 작품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고요. 사울레이터 연구소에서는 계속해서 사울의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를 떠났지만 아직 우리에겐 그의 방대한 작품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기쁘네요. 전시와 영화는 3월 27일까지 피크닉 전시관과 영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소박하고 깊은 세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5편의 전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해나의 전시에 가는 길 14번째 에필로그 황홀한 기억 마음에 드셨나요? 많은 전시를 다니며 기억하고 싶은 전시들을 엄선해서 계속 소개를 드려오긴 했는데요. 이번 전시들은 특히나 한 편 한 편이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했던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해나의 전시에 가는 길을 기다려주시는 고정 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체감하게 되는데요. 저와 함께 전시에 가는 길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전시들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